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으로 살아가기의 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미달이었던 제가 어떻게 6곳에서 대학원 합격 레터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내용을 대학원 석사를 잘 마치고 난 후에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영어 잘하는 거예요? 진짜 다들 뭐 영어 유치원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해외 생활을 다 많이들 해보신 건지.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산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게 조금은 주저되고 조금 창피한 부분이었지만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지원하기 전에 영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불안했었어요. 이 영어 때문에 석사를 못 가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서든 갔는데 영어 때문에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나 이런 글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대부분 원래 영어를 참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영어에 대한 걱정을 가지신 분들 또는 뭐 영어 점수가 좀 낮았는데 석사를 가서 졸업을 한 사람, 이런 영상이 없어서 내가 이 영상을 꼭 찍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진짜 영어 못하면 미국에 석사는 못 가는 건가? 내 꿈을 접어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도 많이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석사를 총 11곳을 지원했고 6곳에서 합격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제 블로그 글을 넣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에게는 조금 창피한 부분이지만 제 영어 수능 점수는 3등급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는 아니었고 그냥 중간 레벨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토익을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에서 처음으로 교내 모의고사를 봤었고 그때 처음 받았던 토익 점수가 500점대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저희 과에서 이제 과 탑까지는 못하고 2등이었거든요. 항상 만년 2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제가 과에서 2등이니까 영어 점수를 보더니 막 놀리더라고요. 너 영어가 500점밖에 안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익 800점대를 만들고 졸업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800점이 되게 그거 뭐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나올 점수인데 그게 뭐게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높은 점수였고 공대에 나온 학생들 사이에서는 800점대로 졸업을 하면 취업은 되는? 그랬었어요. 제가 졸업을 했을 때는. 그리고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토플 공부를 했을 때 교환학생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만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다녀와서 오픽을 처음으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을 봤었고 그때 한 중간 레벨 정도? 중상 레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석사를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시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장에만 가면 덜덜덜 떨리고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갑자기 막 눈앞이 깜깜해지고 안 들리고 약간 이상한 그런 시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6월, 9월 모의고사 때만 되면 막 위경련 나고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 최소 점수를 이제 넘긴 학교도 있었지만 충족되지 못한 학교도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원서를 지원할 때 그 원서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담일 수 있는데 안 넣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영어 점수가 안 넘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 커트에서 잘리는 게 맞나?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11곳의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영어가 미달이었던 학교에서도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영어 점수가 부족함에도 6곳의 학교에서 합격 레터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조건부 합격이 있습니다. 조건부 합격이 뭐냐면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 한두 학기 영어 수업을 듣고 대학원을 시작을 하거나 영어 수업과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는 이런 식의 합격 레터를 받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학위로 제안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전공은 그대로였고 MS 마스터 사이언스로 제가 지원을 했는데 MA 마스터 아트로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수업의 차이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논문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GRE도 정말 어렵죠. 근데 GRE도 학교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버벌이 정말 그 단어 외우고 그 언어 관련된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고 그 단기간 내에 높은 점수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을 워낙 좋아했고 자신이 있었던 분야였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의 최소 점수 요건 이런 걸 찾아봤었고 퀀트랑 버벌 점수의 총 합이 몇 점만 넘으면 된다 이런 학교도 있었고 뭐 퀀트는 최소 몇 점, 버벌은 최소 몇 점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렇게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에서 말하기로는 점수가 그냥 평균 정도만 돼도 뭐 정말 너무 공부 안 해서 막 정말 하위 점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참고용으로만 본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한번 조사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 버클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되는 학생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최소 1년 동안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영어 점수를, 토플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영어가 통과가 되려면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미국 교환학생을 왔을 때 미국 대학원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원한 학교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느끼는 점은 SOP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대학교 석사뿐만이 아니라 장학금을 신청한다거나 또는 뭐 회사 취업을 할 때에도 SOP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잖아요. 그 자기소개,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쓸 수 있으면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학생이 정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합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P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어 점수가 부족함에도 이렇게 미국에서 합격 레터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처럼 영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격 레터를 받으신다면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이 얻고자 했던 지식이나 어떠한 거든 이 시간 안에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졸업도 잘 해서 현재 취업을 해서 이제 일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영어는 어렵고요. 여전히 소통할 때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사전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전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지식을 계속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 일반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나 전문 용어는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습득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글로만 공부했던 것과 미국에 와서 현지인이 쓰는 단어나 그 표현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여기에 지금 와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12월이잖아요. 탑스쿨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면 아마 그 원서 서류가 마감이었을 거고, 내년 1월까지 아마 원서 지원이 계속 될 텐데, 영어 점수가 부족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SOP보다 막 토플 점수 올리는데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 토플 점수가 웬만큼 좀 됐다면, 그 최저 점수만 넘겼다면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SOP에 집중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뿅!